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이 정봉준 장군 서간문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번 달에 또 하나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게 나가다가는 에휴, 그래서 건세를 얻어서 그 방침이 있는데, 그 방침이 무슨 감지? 감지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감지했잖아. 아우 힘들다. 벨감자랍니다. 저게 벨감. 배고 지시하고. 패는 거는 누구를 패죠? 당연히 패는 거는 탐관 우리들 놈을 다 없애야 말이죠. 패고, 그죠? 그리고 또 지시하고. 감지. 벨감. 가리킬치. 지시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을 패고 다 지시하고 보임으로써 뭐를 말이야. 이게 고루함을 보임으로써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다. 여기 배고는 뭐냐면 이 지자가 가리킬지도 되지만 손가락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 그러니까 이 지자는 여기서는 손가락을 잘라라 이 말이야. 손가락을 잘라라. 그러니까 뭐예요? 감지가. 단지하다 이런 단지. 가리키다, 손가락질하다, 여기 가리켜 보이다.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보여줘. 그거로 하여금 고루의 생득. 그러니까 그것을 고루해 보이지만 이런 말이죠. 고루해 보이지만 손가락을 잘라 보이는 것은 설사 고루해 보이더라도 사자잖아. 해어금 사, 설사 이런 얘기예요. 설사 고루해 보이더라도 이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 자르면 옛날 방식으로 고루하다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뭐더라? 생득이더라 이런 얘기야. 생득이 뭐예요? 생득. 태어날 때부터 있는 얻어진 거. 그러니까 장군은 원래 그러한 거야. 그건 생득이야 당연히. 하니까 모범을 보여서 생득해라. 잘라내버려라. 이렇게 지금 교사가 뭘 단지하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쓰기 위해서? 사발통문을 쓰기 위해서 여기 생득. 그것이 타고난 천성인 거다. 장군은. 그게 고루해 보인다? 고루해 보인다 설사 자름으로써 보여준다 이란 말이야. 뭐를? 감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설사 고르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타고난 거니까 잘라. 그래서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잘라요. 잘라요? 응, 잘라요. 그리하여 본득 헤아려 보니 뭐라고 썼더라? 여기서 뭐야? 세상의 권세를 얻어 앞으로 나아가 이를 치러나갈 방향. 여기서 세상의 권세는 무슨 권세랬죠? 그 대원군이즘 그런 권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규합이 돼가지고 전봉준 장군을 이미 뭘로 모셔요? 대장으로 모시잖아요. 장군으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많이 얻었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얻어 앞으로 이를 치러나갈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봉준이 손가락을 잘라 보이는 것은 아까 했죠. 손가락을 잘라 보이는 것은 감지. 감은 벨감, 손가락지. 손가락을 잘라 보이는 것은 설사 고루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고난 장군의 천성이고 기질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요. 잘라. 그리고 경산사는 앞서 말한 대로 남쪽 지방 무안의 공산에서 고사를 일으킬 것을 아까 남쪽의 묘에다가 한 수를 표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데 일찍이 조생종은 남쪽에서 먼저 싹이 트는 거예요. 요정의 동의를 표합니다라고 하여 이것도 모르면은 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 서간 자체가 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이게 뭐야 이게 그 암호처럼 써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거기서 힌트가 되는 건 또 무안의 공산이었고 또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냥
생득도 마찬가지. 그런 힌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일찍이 조생종은 남쪽의 부정의 통일을 포함이다라고 해요. 조생종은 올벼죠. 일찍 나는 거죠. 아래로 가라요. 남쪽으로 가라. 즉 남쪽 중부안의 공산을 경혈로 짚어서 다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봉주는 경호선사가 무한의 공산에서 일으킬 것을 그의 천부적인 능력을 믿었어요. 생득이라고. 근데 간절한 염원을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죠. 뭐 어떤 이유에서건 전봉주는 무한에서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봉주는 이것을 이기고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도화선을 일으키고 말았으니 그것이 만약 경호선사의 말을 따르자면 동학농민혁명의 거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아있더라. 통탄하도다죠. 이어 경호선사는 무한의 거사를 부탁하고 나서 공우님이 또 하나 문장이 뛰어나 그리고 그래야 앞으로 일을 헤아려 본다면 앞으로 세상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일을 치러나갈 방안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아 네가 이런 얘기죠.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봉준 장군이 본다면 크게 칭찬해주고 있더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전봉준 장군은 앞으로 세상의 권세를 얻어서 앞으로의 일을 치러나갈 방향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의 탁월한 능력을 크게 칭찬하고 있더라.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 보인 것은 경호선사는 자기 신이 권한 단지를 거론하며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쓸 것을 전봉준 장군에게 권한 것으로 그에 따라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비장한 모서로 썼어요. 전봉준이. 쓰고 전봉준 장군의 대장부 기질로서 총지휘자 대장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혈서로 쓴 사발통문은 못 찾았어요. 없어요. 저거는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송두서변의 집, 태청마루인가 대청마루 밑에서, 아까 1960에, 68년에,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내 송신의 집이요. 용기를 크게 칭찬하고 있더라. 설사 고루하게 보인다더라도 타고난 천성인 것을 그거를 찾아낸다. 경호사 용기가 아니면 이걸 못하죠. 라고 하는 뜻은 경호사가 처음 단지를 꺼냈을 때 전봉준 장군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 고루한 짓을 하세요, 스님. 라고 했었었는데, 딱 서간에다가 쓰잖아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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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방법이 다소 고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망설이자 경호사는 단호하게 만인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써.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라? 자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감지. 감지해라. 아닌가라고 망설이자 경사는 단호하게 만인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써 사별통문을 쓸 것을 주장하였더라. 감지. 그 말을 잘 들었는데 그거는. 그러나 그것은 경호선사는 타고난 전봉준 장군의 영웅성을 살리고자 하였고 이처럼 경호선사는 전봉준 장군이 대중 앞에 당당히 단지를 해서 혈서로서 장군의 기질을 보여 영웅의 타고난 용맹성과 기질을 대중에 보여줘야 그를 따르는 농민들의 충성을 다하고 따르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영웅 심리를 들어 전봉준 장군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런 말이죠. 서간이 또 있어? 서간 다 하다가 서간 다 나왔다. 끝났네. 아이고. 끝났어. 마지막 서간. 안신 경사 이 안자도 봐요. 이렇게 이런 안자를 잘 안 쓰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안신은 이 안자를 안 써요. 근데 이제 그 불교의 안자가 아니고 이 세속에서 이거는 또 왜 썼냐면 전봉준 장군이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전봉준 장군이 경호선사한테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할 때 이 안락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안자도 써요. 안신인명처야. 그러니까 여기 몸신자가 또 있는데 이 몸신자도 안신인명처도 몸과 마음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꼭 비단 몸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함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마는 그 계책을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안심인명치 책언. 치는 의니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안심인명의 계책을 말하자면 전봉준 장군이 물어왔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불안해했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여유를 가지고 이런 얘기야. 여유롭게 가지고 뭐 한다?
휴식을 취한다.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편안할 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무는 뭐야? 무술, 병법을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고하지 말라.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경험사 저걸 가지고 나네. 이것도 도대체가 이게 아유 징글징글해. 이거 날이면 날마다 이거 한자 가지고 또 생각해. 병법을 물을 때는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구하지 말라. 그게 무슨 소리죠? 자꾸 전봉준 장군 측에서 그게 오니까 집사가 오니까 경호선사가 수행에 방해되고 또 그 스스로 해결할 것을 생각해서 급할 때만 무슨 병법? 경호선사가 병법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병자 때문에 이 무자 때문에 이 무가 뭔가 왜 경호선사가 무라는 말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근데 그 뭘 보고 힌트를 얻었냐면 그 김태읍의 인간극의 평전 있잖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그 경호선사가 뭐 손자병법, 제갈량, 진치는 법, 막 이런 거를 갖다가 펼쳐놓고 그걸 본대잖아요. 쫙 펼쳐놓고 막 봐. 그럼 이제 지나가던 승려들이 아니 스님 뭐 하세요? 스님 뭐 전쟁 나가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경선사가? 이 사람아 그걸 모르나? 이 병법이라는 것은 뭐를 하더라? 번뇌말을 쫓는 저기다. 이 번뇌말을 쫓는 데는 뭐가 최고다? 병법이 최고다 이런 얘기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 원래는 이 전봉준 장군의 이 서간을 먼저 접한 게 아니에요. 그 김태읍 스님의 그걸 먼저 접했죠. 2012년도에. 그랬는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경호선사가 뭐 달라고 손자병법을 보고 제갈공명의 진치는 법을 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경호선사. 그 뭐는 안 하고 수행을 안 하고 이상한 거죠 이게. 그때부터도 항상 왜 경호선사가 병법을 가까이 했을까. 그래서 정말 경호선사 말대로 그 병법에 번뇌말을 쫓는 데는 그게 최고라고 한다는데 도대체 병법에 뭐가 들어있길래 경호선사는 번뇌말을 쫓는 데는 병법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봤어요. 이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손자병법하고 또 거기 나오는 걸 보면 제갈공명에 뭐 진치는 법 우리가 진치잖아요. 뭐 이런 거를 봤다라고 써 있어요. 이 제갈공명하고 손자병법을. 솔직히 말해서 이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전에는 무조건 경호선사를 신뢰하고 경호선사에 대한 모든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손자병법 이런 걸 봤다니까요. 이게 이런 전략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이런 데서 어떻게 경호선사는 번뇌말을 쫓았나 뭐 이런 그냥 막연한 참 경호선사 알고 보면 참 이상하신 분이다. 왜 그 스님이 돼가지고 이런 거는 보고 또 생각했을 건데 진짜 그게 계속 그거를 끌고 있었죠. 제가 누구야 김태우 스님의 그거를 먼저 봤으니 다행이지 또 이걸 봤으면은 뭔 소린지. 근데 그거를 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딱 보니까 이 병법이구나. 그러니까 이 서간이 전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 고하지는 마라. 이렇게 지금 전봉준한테 그 단정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할 이게 그 병법이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김태읍 스님은 뭔가를 수집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신기하죠. 살다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그 동학농민 그거 그 전봉준 장군 그거 할 때 내가 그 용현이가 헛두치고 노름을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나 옆집에 자기 집에 그 소를 팔아가지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나는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서간에 나중에 보니까
그 용연 얘기가 나와요. 삼위서에. 그러니까 그 삼위가 용연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다른 삼위가 아니고. 거기에 써 있어요. 화투 같은 거 만지는 거는 자신을 망해먹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에 손대면 안 된다. 진짜로 다큐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생생 드라마죠.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에게 건강을 염려해. 마지막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경호선사의 의지는 전봉준 장군의 건강을 염려하여 몸을 다스리는 안심인명의 계책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더라. 휴식을 취하라.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 병법은 급할 때만 물어보고 자주는 묻지 마. 얼마나 자주 물었으면은 자주는 구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응? 시도 때도 없이 물어오니까 경호선사가 급할 때만 물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전봉준 장군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경호선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해서 했는데 너무 자주 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경호선사가 이제 이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진짜로 단호하게 말한 게 아니라 경호선사가 그 농담 같은 걸 되게 잘 하셔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애정이 뚝뚝 묻어 있잖아요. 애정이 뚝뚝. 좀 자주 물어보지 말라고 이 소리죠. 안심인명 같은 소리가 있네. 그냥 휴식 좀 취하고 이 소리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정함과 친근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쫌쫌이 묻어 있는 그런 서강 같았어요. 농담이겠죠. 자주 구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런 농담을 되게 많이 구한 좀 물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농담을 하지 않았냐. 그래도 여기다 썼어? 야, 너도 참 대단한 거다. 거기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소설로 썼으니까 써있겠죠. 진짜 써있네. 라고 하는 끝머리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유머가 현사가 많아서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왜 진지는 강백이 아니 스님은 깨달았다는 분이 맨날 술하고 여자 가까이 한다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무슨 무슨 소리 인파화상 같은 분은 제자들을 뭐래더라 마루에다가 겨울에도 앉혀놓고 공부 같은 데 또 언어 가르쳐. 그래서 경호선사가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그야말로 내가 이 꼴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동성이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농담이 진담이죠. 농담이 진담인데 그러한 거를 많이 주고받아요. 그리고 그러한 유머가 계속 많죠. 저 북녘시에도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요? 남전당 한귀한테 써보낸 편지에도 그냥 농담이 덕지덕지해요. 거기에 읽다가 웃음이 나오죠. 경호선사 이것도 내가 보기로는 농담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덩어리의 농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말로 이것은 평소에도 전봉준 장군에게 병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겠죠. 많은 정보를 경호선사가 제공했다는 근거로 남아있다. 그것은 그동안 경호선사가 병법을 뒤에서 조종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대중이 말하기를 경호당의 향사가 병서 보기를 좋아했다라는 게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경호선사가 병서를 펼쳐놓고 계속 그걸 봤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겠죠. 아니 왜 승려가 돼갖고 스님이 공부는 안 하시고 공부는 안 가르쳐 주시고 왜 병서를 볼까 했는데 그게 번뇌말을 쫓는 데는 최고라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무슨 번뇌말을 쫓는 데 최고야 병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뒤에 나오네요 또. 여기가 이게 누구가 말해 저기가 김태엽 스님. 대사는 이때부터 한 기행이 있었으니 기행이죠. 왜냐면 스님이 돼가지고 병서 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마루에 탁 펼쳐놓고 남들이 지나다니든지 말든지 막 종이를 펼쳐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밟고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신기하게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병서를 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제갈공명이 나오네. 제갈공명의 병서나 장량의 병서. 장량도 기략가잖아요. 그리고 또 진치는 법. 습격하는 법과 같은 육도삼략이라 육도삼략 유명하죠. 육도삼략의 병수를 경호선사가 연구하였다. 뭔 소리가.
스님은 전쟁에를 나가시렵니까? 정작 하실 공부는 아니하시고 왜 밤낮을 병사만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물으면 어떤 제자가 이와 같이 물었다. 그러한 즉 대사는, 이거는 그 김태엽의 인간경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공부라고. 이게 바로 무슨 공부? 이게 큰 공부거든. 이 번뇌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그게 최고다, 이런 말이야. 뭔 소린지. 이것도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김태읍의 인간경을 제가 처음 봤을 때 2012년에 그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경허선사 말이라면 껍벅 죽으니까 병법을 보면 그 번뇌마가 없어지나 보다. 그럼 나도 한번 병법을 볼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했는데 이게 다 뒤에 이유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은 단서를 저한테 줬고, 뭐 어떻게 보면 저로 하여금 이제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이게 드디어 나한테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답하고 병서도 선공부의 일조가 됨을 바라고 있더라. 선공부의 일조는 무슨 병법이?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경호는 한동안 병서 보기에 몰두했어. 한동안이 아니겠죠. 끝날 때까지, 전봉준 장군 동학농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몰두를 했겠죠. 예로부터 선사들이 병서 보기를 즐겼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왔다. 선사들이 병서 보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들어왔다. 그러나 경호가 병서에 관심을 가진 이에는 의외로 그 대답이 간단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선사들이 병법 보기를 좋아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 무슨 우리가 왜 무신정권 때에도 그 스님들을 끼고 해.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병법이나 이런 거에 그 능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묘약이나 계책을 일러주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 경허선사는 그 대답이 아주 간단데스로 뭐라고 말해. 번뇌말을 쫓는데 이게 최고더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공부라고. 번뇌마와 싸우는 것도 전쟁이거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얼버무리 시키고, 또 전봉준 장군과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지도새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전봉준 장군과 관계가 있어서 보이는 내용으로, 경허선사는 이 당시 전봉준 장군과 서간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아주 자주 있었죠. 그거 자주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주 묻지 마라.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이 필요했겠죠. 그거를 다 경허선사한테 물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술과 책략이 등한 경허선사의 도움에 절실했던 것이었으니, 더구나 경허선사의 작은아버지 누구? 송희옥이가 있잖아요. 송희옥을 통해서도 다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이었죠. 경허선사의 고향인 오동면 구미리에서 그들이 자주 모였다고 하잖아요. 나성산이하고 김계남이랑 송희옥이랑 전봉준 이렇게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경허선사 고향. 동학농민 당시에는 전주 접장이 되어서 하약하였고, 마지막 전주 고산 전투에서 전사하는 역할을 한 게 누구? 송희옥이. 또 전봉준 장군이 송희옥이를 구하러 가요. 고산으로. 근데 가다가 중간에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죠.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경허선사는 전봉준에게 전술적으로 그리고 주에게도 발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허는 자매가 둘 다 여동생이었는데 밑에 애가 둘 다 여동생이에요. 2살 아래 여동생은 1873년 23세의 나이에 19세의 전봉준과 혼인을 하게 된 게, 이게 경허선사와 전봉준과의 관계성을 지금 시작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와 경허선사의 아버지는 서로 이미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 그랬죠? 고창면 당촌리 그거 덕정마을에서부터, 그죠? 덕정리 당촌마을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로 경허선사 아버지 송덕은 사망전임이 혼인 맺기로 언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중에 자식을 다 나갔자, 이런 약속을 했죠. 그것은 경허선사 부친 송덕으로부터 전봉준의 부친 전창익이 그 9mm에 여기 공상면 9mm에 성인이 난다는 명당 자리가 있으니 봉준이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살았기 때문에 명당이 있다는 말을 고 전봉준 2살 무렵, 만으로는 이건 횟수로 쳐서 한 해, 2해 이렇게 치는 거죠. 경허선사 고향마을 여 동네로 이사와서 14세까지 살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10살 때 왔어요. 이때 전봉준과 경허선사 동생은 서로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내, 서당도 같이 다녀요. 응? 4살 많아. 자식을 함께 나뉘는 혼인까지 했던 것으로 얘는 1813년, 경허선사는 25살짜리요.
25살짜리가 혼주가 되는 거죠. 여동생은 23살, 전봉주는 19살. 다 이러한 세속적 깊은 인연관계는 선사인 경으로 하여금 차마 세속적 인연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찌들찌들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나중에는 진강객이라고 했다가 뭘로 안 돼서 진국에 학독에 처박혀 있다 말이에요. 뺄 수도 없고 이제 빼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계라 경사가 북쪽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진국객이라고 불러요. 남쪽에서는 진강객이라고 그나마 했는데 북쪽에 가서는 나는 진국객이더라. 이러한 세속적 깊은 인연과 인연관계는 선사인 경으로 하여금 참여해서 경화선사 자신의 붙인 송독 역시 탐관으로 영포를 견디지 못하고 그 원님놈이 다 뺏어가는 바람에 땅을 천석 거부의 땅을 다 뺏어가는 바람에 우라병이 생겨서 죽었죠. 그것도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전봉준 장군과 경화선사는 서로 동병상련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둘 다 탐관오리한테 잃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 가슴 아픈 동병상련이라 서로 이런 공통점이 돼가지고 거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전봉준 장군의 부친 전창혁도 거북은소의 행포에 사망하였던 점, 그들은 서로 동명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의기가 투약되었던 것이다. 거사를 앞두에 눈앞에 두고 전봉준은 당시 정읍 포주로 가장 영향이 컸던 손아중을 가담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정읍의 포주가 누구냐면 손아중이었어요. 근데 손아중을 집어넣은 게 잘못이죠. 그 일이 안 되려면은 꼭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정읍 포주로 가장 영향이 있었죠, 손아중이가. 손아중이가 뭐래요? 미륵보살 그 서산 마애불에 배꼽을 열잖아요. 비기를 여는 자는 한양에 가서 죽는다고 했는데 한양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한양이 망한다는데도 그걸 열면 어떡하냐. 11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 매부 손욕. 이 손욕은 누구냐면은 전봉준 장군 여동생이 전고계라는 여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동생과 손욕이가 혼인하죠. 그러니까 손욕도 내내 그 장군이에요. 장군. 외부인 손욕 등과 함께 무장 있죠, 무장. 괴치리에 있는 손아중을 찾아갔다. 손여옥, 손아중. 그래서 이 손여옥이랑 줄이 돼가지고 그 손아중을 찾아가서 의기투합하게 되는데, 그렇게 손아중이 또 일을 저지르려고 말죠. 그러나 거사의 전말을 들은 손아중은 비폭력을 내세우고 전략상으로도 어렵다며 사면을 이때 거부를 했어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한 해가 저물고 가보년이 밝아왔다. 전봉준은 청처부처 뜻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상의를 했고 모두들 그의 거사계에게 동조해 주었으니 마침날 1월 9일 날, 이놈의 1월 9일에 문제가 많아요. 나도 전봉준 장군을 아는 날이 1월 9일이거든요. 전봉준 장군이 경화선사 여동생과 혼인한 적이 있나요라를 전화를 받은 날이 또 1월 9일이에요. 근데 1월 9일, 4월 24일, 4월 25일 전봉준 장군이 4월 24일 날 처형당하고 경화선사는 음력에 4월 25일 날 또 가시고 경화선사 여동생도 4월 24일 날 가요. 물론 양력과 음력이 좀 차이는 있는데 날짜가 똑같다니까. 이것도 정월 9일이에요. 거사를 날을 잡았더라. 나도 그 이야기를 1월 9일 날 들었고. 우선 태인, 주산리, 최경선도 같이 죽죠. 여기서. 김덕명, 최경선, 손아중, 하나 누구야? 전봉주 5명인데 집을 모의장소로 잡고 사람을 불러 모이니 금세 창정 300명이 훌러덩 모였더라 이런 말이죠. 그냥 이 민초들의 억압이 그냥 찌들 대로 찌들어서 그냥 거사를 일으키고 폭발 직전이었어요. 훈장이 뭐야? 내내 그 사당 훈몽이죠. 그다음에 약초업 하면서도 주민들의 신망을 얻은 이게 누구예요? 전봉준이 사당 훈몽을 했고 또 한약방을 했죠. 네, 아버지처럼 똑같아요. 하면서 주민들의 신망을 얻은 전봉준이 당연히 주장으로 추대가 되었던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경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세력을 많이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전봉준은 미리 사람을 보내 고부 사람들은 9일 아침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배들 이평나루죠.
이평나루의 말목장터, 알죠? 말목장터에서 삼거리는 감나무 밑으로 모이되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뭘 쟁기 들자 쟁기를 들고 모이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고부에서 모이면 안 되는데 고부에 모여버렸으니 일단 여기서 끊자. 자, 일단 여기서 또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